너무 진해. 향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여러분들은 회식이나 단체 모임으로 식사 장소를 정할 때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라면 처음 생각나는 음식은 아마 지글지글거리는 돼지고기집이나 소고기집을 떠오르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소고기집을 선택하는 날은 특별한 행사나 기쁜 날에 만끽할 수 있는 소확행의 일부분이죠. 예전부터 최상급 외식 재료로 꼽혔던 우리나라 한우는 1992년 소고기 등급제가 도입된 후 1997년 1+ 등급이 생겨났으며 2004년 2+ 등급이 추가되면서 2009년에는 생산 이력제까지 도입되고 축산업계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우가 대중화되며 부위별 전문점과 특수부위 고깃집 등 다양한 고깃집들이 생겨났고 고기를 굽는 방식이나 불판까지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고기가 숯불에 직접 닿는 불판부터 직접 제조한 재밌는 불판들까지. 오늘 소개할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쇠 불판의 등장으로 1964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곳이에요. 소개할게요. 한우 철판구이의 살아있는 역사, 왕십리 대도식당이에요. 대도식당은 아까도 말했듯 1964년에 문을 열어 지금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곳인데요. 1964년 마장동에 있는 도축작 부근에서 작은 고깃집으로 시작해 오로지 등심 하나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전문점으로 매김하고 있어요. 대도식당은 왕십리를 본점으로 지금 마포, 삼성, 서초점과 해운대점, 울산까지 분점들을 내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날 처음 오픈했던 왕십리 본점 대도식당을 방문했어요. 매장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왕십리 본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쉬는 시간은 따로 없다고 해요. 휴무는 명절 연휴에만 쉰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큰 고기 숙성고가 보여요. 천장과 내부 인테리어는 나무를 살린 한옥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었고 중간에 장독대나 이 평상을 살린 테이블이 눈에 띄었어요. 메뉴는 심플해요. 한우 등심이 메인이고요. 작년 2020년에 대패 등심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출시됐더라고요. 식사로는 등심만큼 유명한 대도식당의 깍두기 볶음밥과 된장죽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등심을 2인분 주문했어요. 왕십리 본점 대도식당의 한우 등심구이는 170g에 42,000원이에요. 미리 오기 전에 예약을 하라고 전화를 했더니 따로 식사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이날 평일 점심시간 12시에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요. 한 20분 정도 있으니 넓은 홀 좌석이 만석이었어요. 점심 식사 메뉴가 따로 없는데도 1인분에 42,000원을 하는 한우 소고기집이 평일 점심에도 만석일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요. 일단 소고기를 주문하면 묵직한 무쇠 불판에 소지방인 두태 기름이 올려 나와요. 대도식당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두툼한 무쇠판이 먼저 떠오르죠. 업소용 주방용품 전문점에서는 대도 불판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캔 참치하면 동원 참치, 승합차를 봉고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무쇠판은 대도식당의 얼굴이자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 무쇠판은 돼지고기보다 소고기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육즙은 가둬두고 고기면을 골고루 익히게 해줘요. 이 두태 기름도 고소한 고기 맛에 한몫하는데요. 소고기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이날 소고기는 기름기가 적당한 편이었고 육질도 부드러웠어요. 숙성은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적당한 육향과 고소함이 살아있네요. 오늘은 주제가 소고기인 만큼 제가 레드와인을 한 병 챙겨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와인은 가성비 와인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 중 하나인데요. 바로 칠레 와인인 몬테스 알바의 까베네 쇼비뇽이에요. 사실 제가 칠레 와인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닌데 선물 들어온 와인이 있어 맛을 보려고 한 잔 마셨다가 가격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00원 후반으로 판매 중이던데 다크 초콜릿 향과 에스프레소 향이 그윽하게 나는 게 탄닌도 많이 안 느껴지고 여튼 오늘 고기와 잘 어울릴 것 같다 가져왔어요. 마트나 와인샵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해요. 참고로 왕십리 본점의 대도식당의 콜캐지는 10,000원이에요. 같이 내어주시는 양배추는 소고기 기름에 구워 먹으면 별미고요. 마지막에 볶음밥을 주문하면 개인 찬으로 나오는 파채를 가져와서 불판을 한번 닦아줘요. 사실 저 기름에 구워진 파채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파채 무침으로 불판에 향을 입힌 다음 국물이 자작한 깍두기를 한 사발 부어주세요.
안에는 깍두기가 잘게 잘려 있고 이 국물이 자작하게 졸여질 때쯤 밥을 넣고 볶음밥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한번 1차로 양념에 밥을 버무린 다음 살짝 눌러붙을 때 한 번 더 볶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양념이 짜지 않고 슴슴한 듯 단맛과 매운맛이 은은하게 나는 게 마지막 마무리를 개운하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지글지글 거리는 소기름에 숙성된 등심 한 점과 마지막 깍두기 볶음밥은 대도식당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함께 떠오른 이 무쇠불판까지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래 기억된 아이템인데요. 다양한 지점에 분점을 낸 듯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두 번째 소개할 곳은 숯불구이인데요. 숯불구이에 워낙 유명한 곳도 역사 있는 곳도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집 중에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최고 미식가 정용진 부회장님과 더불어 대기업의 많은 회장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은 곳이에요. 이태원에 위치한 이태원 숯불구이예요. 이곳은 용산구청 뒤편 1호점과 2호점인 해방촌점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용산구청 1호점을 방문했고요. 구청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는 주차장이 있어 접근성도 좋아요. 외관이나 밖에 표시된 메뉴들을 보면 평범한 동네 고깃집 같은 느낌인데 이 집을 오래 다닌 단골 손님들이 주문하는 고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당일에는 주문하기 힘든 메뉴인데요. 바로 토시살이에요. 저도 오래된 단골인데도 불구하고 급 당일에 오게 되면 겨우겨우 부탁드려 1인분만 주문을 할 수 있는데요. 토시살이야 다른 고깃집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이 집의 토시살은 조금 특별해요. 당연히 맛 자체가 좋아서 그럴 텐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집은 토시살을 찾는 사람에 비해 고기를 넉넉하게 준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날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갔고 토시살과 특 등심을 하나씩 부탁드렸어요. 이곳은 금액이 저렴하진 않아요. 토시살이 150g에 67,000원이라면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옆에 있는 핏빛색 진한 게 토시살이에요. 토시살은 소의 등뼈와 허리뼈 사이에 있는 근육으로 횡격막을 둘러싸인 부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안창살과 함께 소의 내장에 근접해 있어 토시살과 안창살이 비슷한 육향이 나요. 피향이라고 해서 닭 염통 드실 때 느낄 수 있는 향인데요. 저는 그 육향을 너무 좋아해요. 무쇠판과 다르게 숯불구이는 고기 면적에 불이 직접적으로 닿이기 때문에 약간 탄 듯한 고소한 불향이 강하게 나는데요. 이게 또 숯불구이의 매력이죠. 저는 이 집의 토시살을 항상 먼저 구워 먹어요. 소고기를 한번 뒤집은 다음 살짝 구우면 토시살 한 점에 입안 가득 육즙이 팡 터지는 게 고기 향이 진하게 퍼져나와요. 진한 육향과 피향이 가득 느껴지는 게 먹고 난 다음에도 입안에 고기 향이 남아요. 토시살은 소 한 마리당 500g에서 600g 정도 나오는 아주 귀한 부위인데요. 안거미살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다른 부위에 비해 조직감이 단단하고 지방기가 거의 없어요. 쫄깃쫄깃한 육질이 특징인데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토시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토시살 옆에 있던 특등심인데요. 특등심 가격도 150g에 61,000원으로 가격이 꽤 높아요. 일단 등심과 특등심이 나누어진 것처럼 특등심은 마블링이 굉장히 잘 퍼져 있는데요.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지방기가 고루고루 퍼져 있는 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항상 하얀 떡심이 붙어있는 고기를 주시는데요. 정말 등심 부위를 정확히 사용하고 계세요. 고기의 두께감도 숯불구이로 먹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또 하나죠. 고기도 고기지만 밑반찬으로 내어주는 이 파무침이 또 예술인데요. 커다란 스테인레스 그릇에 푸짐하게 나오는 파무침은 파와 얇게 채 썬 무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삭하면서 시원한 맛이에요. 여기다 달걀 노른자를 비비면 고소함이 더해지는데 일단 맛 자체가 상큼해서 기름진 고기와 계속 먹을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이태원 숯불구이에 없어서는 안 될 마스코트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곳의 마무리는 제가 항상 주문하는 된장찌개가 있는데요. 이 집의 된장이 또 기가 막혀요. 반찬 내어주실 때도 된장을 함께 내어주시는데 집된장처럼 구수한 게 짠맛은 강하지 않아요.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감자, 애호박 등이 듬뿍 들어가서 정말 맛있는 할머니표 된장찌개예요. 맛있는 찌개에는 역시 밥이 빠질 수 없어서 이날도 밥을 말게 됐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우 맛집들을 살펴보며 무쇠판과 숯불구이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두 가지 모두 매력이 강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쭈님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특정 지역 맛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상가나 시장,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맛집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쭈님들도 나만 알고 있는 맛집들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